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뭐 1차 방정식이나 뭐 그런 방정식, 활용, 연산 이런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게 기하 파트로 좀 넘어왔어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 배운 다음에 정비례하는 그래프와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우선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 이거를 처음 배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제 좀 새로운 부분이라 학생들이 낯설어하는 건 있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활용보다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수직선 위의 좌표, 우리 수직선이 뭔지는 알죠? 숫자를 대응시킬 수 있는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직선을 하나 그렸어. 여기는 0이라고 하고 1, 2, 3 이렇게 숫자를 대응시켰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대응시켰어. 내가 수직선을 그리고 숫자를 대응시키는 거에 따라 어느 숫자든 대응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대응시키는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불러주고 이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점을 딱 찍었어. 그럼 이 점이 나타내는 수는 뭐야? 1이지. 이 1을 좌표라고 불러줄 거예요. 내가 여기 점을 찍고 얘는 P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그럼 P라는 점의 좌표, P라는 점이 나타내는 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P의 좌표는 1이에요. 이렇게 해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원점은 지금부터 우리가 좌표가 0인 지점을 원점이라고 부를 거고 원점의 기호는 대부분 5를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 점을 딱 찍고 5 이렇게 쓰면 원점의 좌표 0, 0, 5라고 읽어주면 되겠 뭐야 5, 0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을 이렇게 가로로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 가로로도 하나 그려주고 세로로도 하나를 그려서 직선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면을 하나 결정했는데 평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온 평면을 좌표를 찍을 수 있는 평면이다.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가로축은 X축이라고 불러줄 거고 세로축은 Y축이라고 불러줄 건데 이 X축과 Y축을 좌표축이라도 생각해주면 되고 이 두 직선에 의해 만들어진 이 평면을 좌표 평면 그 다음에 X도 0이고 Y도 0인 이 가운데 있는 이 지점 있죠? 여기 X도 0인데 Y도 0인 이 지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0. 그러면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을 기호로 표현할 때 여기서 직선 하나만 있을 때는 점 찍고 P의 좌표를 1 이렇게 해주면 됐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해줄 거냐? P 찍고 얘는 어떻게 읽어줄 거냐? X를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Y를 읽어주면 돼요. 얘를 순서쌍이라고 하면 됩니다.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좌표 X좌표는 3이었고 여기는 Y가 이만큼 올라간 점이었어. 그럼 얘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이 P는 3, 2예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X 먼저 그 다음 Y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사분면, 본격적으로 사분면에 들어가서 이 좌표축 두 개에 의해 평면이 하나 정해지고 이 영역이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읽어줄 거예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그럼 이 사분면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좌표를 좀 크게 그릴 수 있는 하얀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X축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렇게 Y축을 하나 그려줬어. 여기를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숫자를 대응시킬 수 있고 이쪽으로 Y축으로 1, 2, 3, 4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쭉 그을 수 있어. 자 여기서 내가 어느 점을 찍어볼까? 이쪽 점을 찍어볼까? X가 2이면서 Y도 2인 이 지점을 P라고 할게. 그럼 이 어떻게 읽는다고? X2, Y2, 2,2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인데 Y는 마이너스 3인 이 지점을 찍고 Q라고 해볼게. 그럼 이 어떻게 읽어? X,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번에 여기 X는 마이너스 1인데 Y는 2인 이 지점을 찍었어. 여기를 R이라고 하면
x, y, x는 마이너스 1, y는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좌표를 읽어줄 건데 이 사분면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좀 지우고 사분면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1사분면에는 봐봐 x도 다 양수인 지점이지 y도 다 양수인 지점이지 그래서 얘를 순서상으로 나타냈더니 플러스 콤마 플러스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 사분면은 제2사분면은 보니까 x는 음수네? 근데 y는 여전히 양수죠? 그래서 얘를 순서상으로 나타냈더니 x, y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인 점들만 찍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사분면을 좀 봅시다. 제3사분면 이쪽 사분면을 봤더니 여기는 x랑 y가 어때요? x도 음수, y도 음수지. 그럼 마지막 형광펜 무슨 색으로 해볼까? 이 색깔 해볼까? 좀 색깔이 겹치는 것 같긴 하지만 자 이쪽 사분면을 보니까 여기는 어때?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인 이 지점이네. 그래서 이 사분면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제1사분면은 플러스, 플러스 제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제3사분면은 마마 제4사분면은 뿔마.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한테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알려주냐면 1부터 시작해서 뿔뿔, 마뿔, 마마, 뿔마 이렇게 읽어주라고요. 어떻게? 뿔뿔, 마뿔, 마마, 뿔마 뿔뿔, 마뿔, 마마, 뿔마 알겠죠? 뿔뿔, 마뿔, 마마, 뿔마 이렇게 막 우리 친구들 안 까먹어. 뿔뿔, 마뿔, 마마, 뿔마 1부터 시작해서 뿔뿔, 마뿔, 마마, 뿔마. 자 그럼 4사분면에 부호는 뿔뿔, 마뿔, 마마, 뿔마니까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인 지점이에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사분면에 부호 방금 했다. 1사분면 뭐? 뿔뿔 2사분면 마뿔 마마 뿔마 뿔뿔 마뿔 마마 뿔마 이거 기억해. 이렇게 친구들이 웃는데 이렇게 할 때 잘 기억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억해 놓고 그 다음 이제 대칭이라는 게 나와요. 대칭. 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x축 어디야? 여기지. 내 점이 이쪽에 있었는데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대칭이니까 x의 좌표는 그대로지만 y좌표가 여기서 이쪽으로 왔지.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자 x에 대해 대칭이면 y좌표가 바뀌는 거야. 반대로 y에 대해 대칭이면 뭐가 바뀌겠어? y에 대해 대칭이면 이렇게잖아. 여기로 오잖아. 그러면 y는 그대로지만 x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y가 바뀌죠. 그래서 y축의 대칭이면 x의 부호가 바뀌어. 그럼 원점 대칭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 보여 이거? 원점과 좌표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번 어디에다가 좌표를 찍어 볼 거냐면 여기에 좌표를 찍어 볼게요. 여기는 y가 3인 지점이야. 그럼 얘 우리가 어떻게 읽어줄 거냐면 p라고 이름 붙이면 p의 좌표는 x는 0이지 y는 3, 0,3인 지점이야. 여기는 x는 마이너스 3인데 y는 0인 지점이네. q라는 점은 마이너스 3,0이야. 자, 축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y축 위에 있으면 x가 0인 애들이고 x축 위에 있으면 y가 0인 애들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어느 사분면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까? 이 위에는 1사분면, 2사분면? 이라고 하지 않고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축 위에 있는 점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원점도 마찬가지 0,0도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 쪽으로 가볼 수 있어. 그래프가 뭐냐? 일단 변수는 x나 y처럼 여러가지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해줄 거야. 그러면 이 x와 y 사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아까 우리가 배운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게 뭐야? 그래프야. 그래프가 그림이 되는 거야. 그래프. 예를 들어서 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난 어떻게 짝지을 거냐면 이 둘의 관계는 같은 관계야. 이렇게 짝지으면 이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x가 1이면 y도 1이에요. x가 2면 y도 2예요. x가 3이면 y도 3이에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점으로 쭉쭉쭉쭉쭉쭉 이어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런 직선이 생겼다. 그림으로 표현했죠?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어떤 그래프? x는 y인 그래프가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그래프 그린 거야. 어렵지 않지요. 그럼 그래프의 이해, 얘는 뭐가 좋냐면 두 양 사이의 증가나 감소 등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했지, 같이 증가하는 꼴이네. 그 다음에 변화의 빠르기도 파악할 수 있어. 여기서는 빠르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정하게 빨라지는구나. 왜? 직선이잖아. x가 1일 때 y도 1, x가 2일 때 y도 2, x가 3일 때 y도 3. 일정하게 빨라지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수직선 위에 네 점 A, B, C, D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야? A는 마이너스 5고요. B는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3분의 이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갔지? 그럼 마이너스 2하고도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C는 1, D는 3.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아이 쉽다. 아이 쉽다. 자, 이번에 점을 찍어보래. A는 마이너스 3, B는 2분의 3. 그럼 1하고도 2분의 1만큼 더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B. C는 0, 원점이네. D는 마이너스 4분의 4, 3분의 4. 그럼 마이너스 1하고도 3분의 1로 쪼갠 것만큼 더 가야 되지. 여기가 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자, 이번엔 X축, Y축 좌표 평면이 있는 애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A부터 읽어봅시다. A는 X로는 마이너스 1칸, Y로는 위로 3칸. 그러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읽어주면 돼. B도 읽어보자. X로는 마이너스 2칸, Y로도 마이너스 2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C는 X로는 플러스인데 Y는 어때? 마이너스 3이네. 2, 마이너스 3. 그 다음 B, C, D는 어때? D X로 여기가 아니네. X로 플러스 3이고 Y로는 올라가지 않았죠? 3,0. 그 다음 2 봅시다. X로 1칸, Y로 2칸, 2는 1,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반대로 찍는 것도 A가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2 여기다 찍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B가 3,3이래 3,3인 이 지점 B. 어렵지 않죠? 자, 사분면.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지 구하래. 자, 뿔이다. 어디? 제2 사분면. 글씨가 왜 이럴까? 그 다음 뿔이네. 뿔 어디였어? 제1 사분면. 마 어디? 제3 사분면. 그 다음 뿔마네 어디야? 제4 사분면. 친구들이 제 안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써주세요. 제4 사분면.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A는 양수, B는 음수야. 기본적으로 뿔마인 상황에서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지 보래. 뿔마네. 뿔마니까 어디? 제4 사분면. 얘는 마뿔로 바뀌었네. 마뿔 어디? 제2 사분면. 이번엔 원래 플러스 있는 애에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로 바뀌었어. 마마 어디였어? 마마 제3 사분면. 그 다음은 플러스인데 B에 마이너스 붙었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야? 플러스 제1 사분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쉬워 어렵지 않아. 대칭. X축의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X축에 대할 대칭이니까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지? 그러면 Y만 부호 바꿔서 X축의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Y축의 대칭이면 2, 3. 원점의 대칭이면 2, 마이너스 3.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뀐다. 그다음 그래프. 여기 그래프 해석하는 거 친구들 좀 어려워하는데 보자. 현주가 집에서 출발해서 2km 떨어진 학교까지 갔다. 보자. 2km 떨어진 학교까지 갔네. X분 후의 거리를 Y라고 할 때 여기는 시간. 그래프는 항상 축을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시간축이고 여기는 거리에 대한 축이네.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니 이렇게 됐어. 학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달래. 보자. 2km까지 도착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야? 25분이 흘렀네. 25분 동안 갔어요. 25분이 지났을 때 얼마큼 떨어져 있나 봤더니 20분이 지났을 때 1.5km 떨어져 있었네. 도중에 몇 분 동안 멈춰 있었냐? 여기 이 부분 보이지? 여기 거리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0.5km 지점 그대로인데 시간만 5분이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현주가 이제 5분이 0.5km까지는 5분 동안 막 이렇게 가다가 힘들었나 봐. 한 5분 정도 쉬었어. 그랬다가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가서 25분이 될 때까지 2km를 다 간 거야. 그럼 몇 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야? 5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야. 다음 보자. 상황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를 고르시오.
자동차가 이동한 시간에 따른 남은 연료의 양.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연료는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그래프 뭐가 있어? 디귿이 있지, 디귿. 어때? 점점점 줄어들지? 점점점 줄어들고. 다음 자전거 탄 시간의 x에 따른 소모되는 열량.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열량도 같이 소모가 되겠지. 같이 증가하는 거 뭐가 있어? 기억이 있네. 그 다음 공을 수주로 던져 올릴 때 시간에 따른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 자, 내가 여기 서서 공을 이렇게 던졌어. 공을 던지면 공이 끝없이 올라갑니까? 우주까지 뚫고 올라가? 아니지. 어느 정도 갔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내려온단 말이야. 뭐야? 이거는 내가 내 키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여기서부터 던졌어. 기본적으로 던진 높이가 있어. 쭉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따라서 니은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정비례 반비례 전까지는 이쪽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